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너무 쇼크가 커서 기억에 박힌 날짜들이 몇 개 있는데 원래도 숫자 같은 걸 되게 잘 외우는 편이긴 한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너무 이 트라우마틱한 상황에서 저절로 이렇게 뇌리에 박힌 그런 날짜들인데요. 먼저 2008년 9월 15일 이 날이 Lehman Brothers bankruptcy filing 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Merrill Lynch가 it got sold to Bank of America. 정말 이 금융 역사에서 monumental한 날인데 제가 그때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고 당장 내년에 취업해야 되는 투자은행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서 정말 멘붕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2008년 9월 29일 정확히 2주 후에 계속 이 도산하는 투자은행들 살리자고 미국 정부에서 $700 billion 구제금융이라고 하나? 이 bailout 플랜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던 날이에요. 그날 하루에 다우존스 777포인트 폭락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우 역사상 최고 일일 낙폭치 기록을 세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가장 최근에 깨졌었죠. 12년 만에. 불과 얼마 전 3월 9일. 이 날짜도 이미 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아마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날이 이 코로나발 미국 증시 폭락 데이 1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왜 기억에 남느냐면 미국 증시는 개장이 오전 9시 30분이에요. 동부 뉴욕 시간. 그런데 그날 장 열리자마자 이 S&P 500 7% 이상 폭락을 하고 개장하고 4분 만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모든 거래가 다 중지가 됐어요. 이날 있었던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동됐던 서킷 브레이커. 4분 만에였으니까 거의 개장하자마자 장이 25분 동안 멈췄던 건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도 한동안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멍 때리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주는 시간인데 저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 1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사실 그 전날 일요일 밤부터 선물 시장 움직임을 보거나 이제 유가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낙폭이 이렇게까지 빨리 찾아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게 중요한 건 이날 다우 지수가 2014포인트 가 빠지고 거의 8%가 빠지면서 이제 일일 낙폭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날 하루 정말 엄청난 자금이 이 10-year, 30-year treasuries 다 몰리면서 10-year bond 같은 경우는 32 bips까지 떨어지고 30-year bond는 미국 채권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1%대 이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시가 폭락했을 때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 이제 미국 국채로 다 자금이 몰리는 이런 현상을 flight to bonds, flight to safe haven, flight to safe assets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자산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이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클래식한 방어 자산이죠. 요즘 같은 금리에 뭔 채권이냐 할 수도 있는데 원래 클래식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규모 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bond 마켓을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100조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식하고 비교를 하자면 Global Equity Market $85 trillion 그리고 이 중에서 S&P 500 미국이 차지하는 게 $30 trillion 이렇게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움직이는 이 채권시장에서의 capital flow를 이해를 해야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이제 마켓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더 완벽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나 회복에 대한 신호가 될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가장 빠른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가 이 역할을 하죠. 그럼 이 마켓 시그널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장 쉽게 이 단기, 장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포착하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단기 금리가 이제 interest rate risk가 낮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비해서 더 이자율이 더 낮아야 되죠. 그런데 시장이 이 리세션을 예상하게 되면 이 모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장기 국채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고 그걸 이제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고 매수세가 일로 다 몰리니까 이 장기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단기채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단기국채 금리는 상승을 합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10-year treasury하고 단기채라고 불리는 3-month treasury 아니면 2년치 이 2-year treasury yield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 각각의 금리들이 역전이 되면 이제 리세션 조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미 작년에 일어났었어요. 2019년 3월에 장단기 금리가 한번 역전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작년 여름에 한 8월경에 10-year하고 2-year treasury 금리가 역전이 됐었어요. 이미 마켓이 시그널링을 한 거죠. 이래서 미국 국채 이일드는 항상 주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미국 국채 종류를 잠깐 볼게요. 먼저 Treasury Bill, T-Bill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이게 가장 만기가 짧은 이제 1년 이하짜리인데 일단 이자가 없고요. 근데 이 이자가 없다는 말이 이게 주기적으로 받는 그 이자가 없다는 말이고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돌려받는 이 par value가 애초에 매수했던 가격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그 차익으로 그때 가서 얻는 수익이 결국에는 그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발행이 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treasury note 이게 1년에서 10년 이하로 있고요. 만기일별로 이자는 뭐 standard, semi-annual 그러니까 연 2번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Treasury Bond,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vernment Bond, T-Bond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Flight to Bonds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는 채권 비중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마켓이 급락할 때 그때 채권을 매도해서 다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채권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원래 주식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상시 보유를 해두면 하락장이 와도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채권 ETF에 관해서 말을 좀 해볼게요. 미국 채권을 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뭐 몇천 불, 뭐 몇만 불 정도 투자를 하는 거라면 ETF로 하는 게 이게 뭐 유동성 측면에서나 이제 분산 투자 측면에서나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로 만기일로 구분을 해서 채권을 묶어서 이제 ETF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채권을 종류별로, issuer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 국채,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방정부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municipal bonds, munis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tips라고 해서 이제 물가 연동 국채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원금이랑 이자가 물가랑 연동돼서 이제 inflation 방어하기 되게 좋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mortgage-backed securities, corporate bonds, 이것도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investment grade, high yield, convertible bonds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이제 emerging market bonds, EM bonds라고도 하고 혹은 미국 말고 이제 다른 해외 선진국 뭐 developed market bonds라고 해서 DM bonds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채권은 미국이 FOMC에서 결정이 되는 이 정책 금리만 잘 팔로우를 하면 돼요. 이 금리 추세를 따라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 근데 이건 꼭 채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하락 시기인지 상승기인지 정도는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수많은 채권, 이 채권 ETF 중에서 뭘 어떻게 보고 뭘 사야 되느냐 제가 간단히 이 decision tree를 위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뭐 나는 잘 모르겠고 채권 exposure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AGG라는 티커가 있어요. 제가 여기 ETF 검색하기 가장 쉬운 사이트 올려둘게요. 이게 주식으로 치면 그냥 S&P 500에 다 넣어두는 그런 셈이에요. 자, 아니면 나는 미국 국채 전반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Government Bonds Aggregate Index라고 해서 이제 GOVT라는 티커가 있는데 이 bond ETF는 국채 전부를 다 포함하는 Aggregate Index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방향에 대해서 나는 금리 하락을 예상을 한다.
지금도 하락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장기 미국채를 모아둔 ETF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IEF, TLH, TLT 그리고 SPTL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뭐 국채 말고라도 이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s ETF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Call Provis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Corporate Bonds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상환을 하고 이게 Call the Bonds, Calling the Bonds라고 하는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다 회수를 하고 이렇게 더 낮은 이자로 신규 발행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interest rate risk를 피하려면 이 issuer 입장에서 call 할 수 없는 이 call protection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 bonds를 가져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SV, SPSB, MINT, VCSH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여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키워드가 short maturity 아니면 short term 뭐 이런 거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되고 혹은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인버스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treasury inverse만 있는 게 아니라 2 times inverse, 3 times bear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일 텐데 이게 다 같은 말이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 같은 건 당연히 뭐 거의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UM도 너무 적고 이제 거래량도 너무 적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버스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항상 리스크를 온전히 감지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뭐 나는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EMLC, EBND, LEMB 이런 것들은 이제 채권 ETF 키워드가 Emerging Market 아니면 뭐 Local Currency Bond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ETF 하나하나의 상세 설명을 보면 이 description 안에 아예 써져 있어요. Hedge against US dollar 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 직접 스크리닝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뭔 상황이 있을까? 금리가 상승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나는 좀 고배당을 원한다. 그러면 만기가 좀 짧은 하이힐드 회사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SHYG 이게 0 to 5-year high yield bonds 묶어놓은 거고 뭐 SHV 이것도 이제 1년 미만짜리 단기채 묶어놓은 건데요. 뭐 이런 걸 가져가던가 아니면 만기 매칭형 채권을 가져가던가 아니면 뭐 다른 각종 단기 채권 ETF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매크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감을 먼저 잡으시고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쓸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가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른 non-US 선진국 뭐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그런 채권들은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가져가면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적어도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시차의 차이가 있다일 뿐이지 이게 뭔가 증시의 흐름이 이제 globally converge 되는 경향이 되게 높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상관관계가 좀 적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국가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 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이 local currency based global ETF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변동보다는 이 환율 변동에 의한 이 수익 차이가 이 낙폭이 훨씬 더 커서 이 magnitude가 이 달러에 대한 방어로는 이제 글로벌 채권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BNDX, EMB, 뭐 EBND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 treasuries 그리고 munis까지, 일단 비과세예요. 이자에 대해서 이 state tax, city tax 다 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뉴욕에 사니까, 이게 뉴욕 주 세금, 그리고 뉴욕 city tax 이런 거 다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물론 뭐 장기 회사채 수익률보다는, 낮지만, 혹시 세율이 높은 텍스 브래킷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비과세 채권 눈여겨보는 게 유리하고 다른 채권들은 뭐 401k 통해서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 문제를 좀 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럼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가 연동 국채 이 팁스를 활용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건 뭐 자기 마음이에요. 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다른 채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 팁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자산하고 상관관계도 낮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적으로는 이만한 금융상품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보험 상품인데 다 좋은데 비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이 이자 수익이랑 인플레이션 어저스트된 만큼의 이 원금 상승률 분만큼도 다 세금 대상이에요. 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원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비과세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단점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은 이 매크로 시장 흐름을 잘 읽기만 해도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투자 판단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방어도 되고 훌륭한 아셋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채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커버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이 채권 심화편 영상을 찍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채권 펀드를 통한 거 말고 헤지펀드 아니면 그냥 기관에서 이 채권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뭐 이게 원래 항상 모든 게 그렇듯이 마켓이 이제 과열됐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심 없더라도 이 리스크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